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애플 강세 및 증시 폭등, 월요일부터 내년까지 이 기업 미친 듯이 오르기 전 꼭 사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 밤 우리가 지금 또 집중해 봐야 될 게 뭐가 나옵니까? 애플의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뉴욕 증시가 뭐했다? 상승 랠리로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최근에 실적 발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그 다음날이죠. 다음날 우리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눈여겨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애플의 실적 발표와 함께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월요일부터는 적어도 뭐한다? 애플 관련 수혜주라든지 이 애플이 앞으로 향후 나아가는 미래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애플 링 아니면은 VR 헤드셋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던지 애플발 모멘텀을 가지고서 월요일부터 뭐한다? 증시의 상방이 증시 상방이라기보다는 애플 관련 모멘텀의 종목의 상방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나 지금 이런 관점 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뉴욕 증시가 0.5% 이렇게 상승했다, 0.1% 상승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걸 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몇 퍼센트 정도가 상승하느냐? 자, 애플 덕분에 한 주 만에 웃은 뉴욕 증시, 일주일 내내 이제 별로 좋지 않았던 증시가 나스닥이 2.3% 정도. 사실상에 이거를 폭등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여파 이후로 2~3%의 급등락은 너무나도 많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도 2%다, 3%다. 그러면 굉장히 큰 폭등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2.3%를 가지고 이게 왜 폭등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과거부터 주식을 했던 입장으로서는 폭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애플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이 시장의 폭등, 시장의 상승, 강한 상승을 이끌어간 게 애플이었기 때문에 애플 관련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 애플 같은 경우 또 이 실적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애플이 지금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느냐? 이번에 또 뭐 한다? 120조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자산주 매입을 조금씩 했던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어도 굳이 특별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특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예요? 이 보통은 주주를 위한 정책입니다. 주주들을 위해서 주가 관리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이 경영권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죠. 이 애플 기업 자체 본인이 봐도 내가 우리 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내가 이 기업적인 입장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느니, 다른 기업의 3자 배정이라든지 CB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투자해서 그 다른 기업의 주가 차익을 노리느니, 나는 우리 기업의 우리 회사를 믿고 우리 회사의 주식을 더 사들인다,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애플이 정말로 그만큼 앞으로의 이 성장성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우리도 뭐 한다고요? 애플을 사야 될 이유가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애플 역시도 이 애플의 성장성을 믿고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애플의 실적 덕분에 증시가 상승해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베팅을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이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베팅할 것인가? 애플이 앞으로 애플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노려봤을 때 우리가 애플을 살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애플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일까? 아까 되겠지만 애플이 뭐합니까? 자율주행차를 지금 애플카를 지속적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 글라스 해가지고 뭐합니까? 애플 뭐 VR 같은 경우도 있고, 애플 VR 뭐 AR 이슈도 있고, 헤드셋도 있죠. 애플 VR AR 헤드셋도 이슈가 있고, 애플 링도 있고, 그러니까 애플도 사업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어떤 것을 보면 좋느냐를 봤을 때, 사실 이번 실적을 좋게 만들 수 있었던 부분이 애플에 대해서 앞으로 당장 월요일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이 뭐 애플카라든지 헤드셋이라든지 뭐 이런 링 같은 거 앞으로 이제 나와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예요? 앞으로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 월요일부터 움직이기에는 모멘텀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애플의 이 실적을 좋게 만들었던 사업 부서가 뭡니까? 바로 아이폰,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아이폰의 가격을 올려도 아이폰이 너무 잘 나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잘 나가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애플의 아이폰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 뭐였습니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실적에 대한 예상 실적을 상회하고 좋은 실적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아이폰이었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뭐합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뭐한다? 애플만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애플이 월요일부터 만약에 이 실적과 함께 애플 관련주가 움직여준다고 하면은 이 스마트폰, 아이폰 관련해서 이 수혜주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여기에 좀 시선을 맞춰봤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왜 월요일부터 움직이는데 이게 내년까지 어떻게 꾸준하게 우상향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이폰에 대한 이런 전망 가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 애플을 내년까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앞으로 이 스마트폰의 시장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월요일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 뭐다? 바로 접는폰 출시라는 거예요. 삼성에 이어서 지금 구글도 애플도 접는 폰을 출시하겠다. 우리 폴더블 폰, 플립 같은 이런 폰을 출시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구글은 뭐 크게 구글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글보다는 지금 뭐 애플, 아이폰 좀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뭐합니까? 이러면 다들 아이폰 산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접는 폰이 나오잖아요. 그럼 애플 접는 폰 사진 속속 등장하면서 삼성 어쩌나 하는데, 삼성에서도 보면은 구글 폴더블 폰은 사실 삼성에 큰 위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은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아이폰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삼성의 감점이 폴더블 시장까지 애플이 장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 접는 폰이 아이폰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이폰 바들, 애플 바들이 플립폰,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2030들이 삼성으로서 갈아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기존의 아이폰을 쓰다가 갈아탔던 이 수요, 이 고객들까지 뭐한다? 아이폰이 다시 뺏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뭐다? 이 플립, 접는 핸드폰을 출시함으로써 갈아탔던 고객들의 이 수요도가 다시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게 애플폰에 또 뭐가 된다? 실적이 또 추가적으로 실적에 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지속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또 특히나 이제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자, 최근에 뭐합니까?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한 지 한 달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설익은 사과.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불안정하고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애플페이 기능 역시 이건 뭐합니까? 시간이 해결해줄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은, 기존의 애플페이, 삼성페이, 이 페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아이폰 안 쓰는 이유는 딱 하나. 뭐다? 애플페이, 그러니까 애플페이, 삼성페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에 들어갈 경우 젊은 층의 아이폰 선호 현상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삼성페이 때문에 이 삼성폰으로 갈아타는 고객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뭐다? 이 애플페이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페이를 통한 아이폰 유저들의 다시 이제 되돌아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세게 박아버리는 게 폴더블 플립폰까지 나와버린다고 하면은 그냥 기존에 이탈했던 이런 유저들까지 모두 다 애플로 돌아가게 되면서 애플의 엄청난 실적을 다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년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사실 애플이 폴더블 기기 특허 출원했고요. 뭐 하고 있다고요? 내년에 지금 출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까지 앞으로 만약에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애플에 대한 스마트폰 하반기 실적, 예상치 이런 것들 기대감이 제대로 적용해준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상승은 못해도 꾸준한 우상향이 뭐한다? 우상향이 1년 내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억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었냐고 하면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인터플렉스. 이때 아이폰 이게 X, 이게 아이폰 이제 10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제 아이폰 이때 10주년이었네. 10주년 기념으로 2017년도에 이제 판매한다, 나온다라고 하면서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2016년도부터 아이폰 부품 관련 수혜주로서 이게 이 아이폰의 이 실적과 함께 꾸준한 이 인터플렉스 실적 기대감으로 8,000원에 있던 종목이 17년도까지 1년 동안 10배 가까이, 지금 이제 9배 정도씩 이렇게 뭡니까? 끌어올린 게 뭐다?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번에 인터플렉스처럼 이 월요일장의 시작은 뭐로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아이폰 부품이라든지 지금 기존 아이폰 실적 기대감으로 월요일에 시작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내년까지 뭐 한다? 이제 그 아이폰 폴더, 접는 아이폰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써 이렇게 끌어올릴 확률도 굉장히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뭐다? 구글과 애플도 폴더폰을 출시하기 때문에 부품제에 대한 수혜를 예상해 봐야 된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구글과 애플 등이 폴더블 폼팩터 시장에 뛰어들면서 폴더블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고조화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폴더블 밸류 체인에 속하는 IT 부품주들의 수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IT과에서 부품 관련 수혜를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아이폰 관련된 부품 수혜는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여기 앞에도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앞에도 방금 보여드렸던 인터플렉스. 이거 말고도 또 찾아보면은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죠. 자, 그럼에도 사실 오늘은 좀 다른 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애플이 뭐한다? 이제 독점의 부품을 독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애플이 부품 독립에 나서면서 아이폰이라든지 애플워치 등의 자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우리나라 부품에서는 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좀 많이 줄어들어요. 자, 그럼에도 소개시켜드리는 건 뭐냐? 여기도 뭐라 나옵니까? 디스플레이는 뭐한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것도 그냥 기대입니다. 기대. 하지만 주식은 기대로 올라가죠. 디스플레이만큼은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국내 기업에 대한 의존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의 맹추격 속의 프리미엄 제품인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기술을 앞세워 초격차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 내년에 뭐합니까? 2026년까지 폴더블 뭐하겠다? OLED를 탑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요즘 OLED래요. 핸드폰이 됐던 TV가 됐던 뭐가 됐던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요즘 OLED 관련되는 산업이 굉장히 성장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애플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로 봤을 때 OLED 관련된 이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시킴으로써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우리가
그 수혜주로서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늘 말하지만 제가 종목을 소개를 시켜 드릴 때 뭐 한다 했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은 소개를 안 시켜드린다 했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본다,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발 모멘텀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분석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또 그럼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또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를 오늘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당장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게 4월달 뉴스였던 것 같으니까 이번 달에 뭐가 일정이 되어 있느냐. 이재용 회장이 매달, 그러니까 5월달에 애플과 구글의 CEO를 만난다고 해요. 근데 이 애플과 구글의 CEO를 만나지만, 아까 애플 구글의 이 CEO, 애플과 구글은 실질적으로 폴더블 폰을 출시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대규모 물량을 사주는 큰 손이기도 합니다. 애플과 구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다 보니 여기도 알다시피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용 OLED를 애플에 납품한다. 그래서 뭐 사업 관련한, 뭐 신사업 관련된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마 다음 폴더블 폰을 뭐 판매, 뭐 이런 행사할 때 OLED 디스플레이 관련돼 있는 이야기도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좀 견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부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내년에 애플 아이패드 OLED 공급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내년에 지금 출시 예상되어 있는 게 폴더블 아이패드까지도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공급될 수 있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되어 있는 기업 패널이다 라고까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OLED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여러분들에게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종목,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뭐다? 바로 MPD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MPD 같은 경우 보면요, 스마트폰 OLED 적용 확대 수혜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OLED가 성장함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다시 뭐 연성 인쇄로 조립 막 쭉쭉쭉 하고 있지만,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취직할 것이고, 이 기업을 무슨 내가 몇 10년 동안 꾸준하게 사모을 게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이런 것까지는 뭐 어떤 기업이고 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전 사실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떤 것으로 이슈를 엮일 수 있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MPD 같은 경우는 삼성 갤럭시 A 시리즈,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A 시리즈라든지 하웨이, 샤오미 뭐 쭉쭉쭉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관련돼 있는 스마트폰 관련돼 있는 부품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면서도, 동시에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예전에 뭐한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아이폰의 수주 전 모델 담당한다고 했을 때 협력사로서의 주가 상승세를 가지고 왔던 게 뭐다? MPD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후에 아까 했다시피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또 내년에 나올 것도 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주 뭐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여기에 관련된 있는 반사이익이 꾸준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아이폰의 폴더블 폰을 봤을 때 내년까지 우상향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MPD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MPD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방 추세 돌파했죠. 하방 추세는 이제 돌파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걸 봐야 돼요. 아직 여기 바닥은 다졌지만 여기 바닥은 못 다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900원에서 지금 2,300원 사이, 이 사이에서 잘 모아간다고 하면은 5,000원 위로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 소개는 당연히 상승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내가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 하단을 보시면은 제가 매일 뭐 남기고 있다, 영상 하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고 있다. 그래서 링크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지금 2109분이 들어가 계세요. 조인 채널 눌러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2110분이 2109분 맞네요. 텔레그램 링크가 나오고요.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 그 목요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CTRS 매수 매도, 금요일은 휴장이었으니까 수익 축하드리고, 매일같이 100% 무료로 단타를 이렇게 리딩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쓸데없는 뉴스 같은 건 올리지 않아요. 오로지 매수 매도 사인입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단타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이런 카톡방이 아니라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100% 무료로 함께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